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글의 전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봤을 때 그들이 중국 아이돌이면 얼마나 좋을까?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때 이게 중국 영화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돌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홍콩의 영화 속 우상들은 한국 영화 제작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문화의 중심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끄는 리더 BTS는 비틀즈급 팬덤 아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젊은 7명의 한국 가수들에게 매료되어 그들의 노래에 영감을 받고 그들의 노래로 치유하며 그들의 노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BTS는 아시아 가수로는 57년 만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이런 세계를 움직일 만한 월드스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저런 가수를 갖고 세상을 향해 자랑을 해볼까요? 한국인들이 몹시 부러운 날입니다. 관련 글에 많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글과 댓글들로 표현했습니다. 참 제가 왜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들 몇 개를 골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글들은 전부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임을 밝히며 개인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밝힙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중국에서는 나오기 힘듭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창작. 기본적으로 중국의 아이돌은 이 부분에서 대부분 매장당합니다. 국내 가수들 중 창작형 가수를 말하자면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탄은 멤버들 모두 창작이 가능합니다. 무서운 것은 창작 후 더 끊임없이 창작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한 가수가 창작을 하면 유사한 노래들로 수십 곡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창작자마저 창작을 꺼려합니다. 어차피 자신도 누군가의 좋은 곡이 나오면 유사하게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방탄 멤버 하나하나가 쓴 노래들을 보세요. 전문가를 능가하는 수준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프로 정신입니다. 이는 아이돌의 기본 조건이지만 투철한 프로 정신을 BTS는 7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월드 스타들은 초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며 팬을 위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신체의 가혹한 요구,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실제로 방탄 멤버들은 요통, 관절염, 수면 부족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BTS의 막내 정국의 인터뷰만 봐도 그들이 아이돌 그룹이라는 직업을 대하는 정신이 얼마나 숭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금방 포기하는 중국 가수들과는 정신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대 수준입니다. 이번 아메리카 갓 탤런트 시즌 15에서 다이너마이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BTS가 공연했던 무대를 보셨나요? 한국의 에버랜드라고 하는데 BTS 측은 팬데믹 때문에 직접 출연이 어려워 국내에서 사전 녹화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한 곳이 바로 에버랜드라는 한국의 놀이동산입니다. 이러한 무대 수준과 카메라 워킹을 중국 방송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에버랜드는 BTS의 또 다른 성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 가수들이 노래할 때 중국 방송의 카메라 워킹을 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시간과 경험입니다. 우수한 아이돌 그룹 하나 만드는데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5년 이상은 근무해야 그 업무에 대해 파악을 하는데 단순히 파악 정도가 아니라 그 업종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을 만드는 경험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이 한국입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솔로나 그룹도 한국에서 트레이닝 받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방탄은 7년째 지금까지도 숙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멤버들이 말하기를 한 달 정도 휴가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팀워크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적인 소요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세계적인 무대에서 기량을 닦은 그들의 경험은 언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 대한 댓글을 볼까요? 정말 공감합니다. 탄이들이 걸어온 7년의 길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하룻밤에 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월드스타를 만드는데 시스템, 시기, 경험, 특색, 마케팅 등 어느 하나 중국이 한국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BTS가 공연할 때 보여주는 파워풀한 댄스와 거친 호흡이 들리지 않는 라이브 실력, 그리고 무대마다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들을 보면 그 어린 친구들에게 경외심을 느낍니다. 내가 40을 넘긴 시점에서 남자 아이돌의 노래를 2시간째 듣고 입덕하고 있다니 나도 내가 믿기지 않는다. 중국은 왜 이런 음악들을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글쓴이가 쓴 글이 답인 것 같다. 국내 창작형 가수로는 레이 정도? 나머지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 가서 적응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온 애들 많지. 중국에서 BTS급 월드스타가 나오는 것을 내 생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국은 데뷔시키고 돈이 안 되면 한 달 지나면 그냥 없애버릴 듯. 유지비가 더 나간다는 이유로. 다음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BTS 같은 그룹들을 얻기 위해서 중국이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가 되겠다고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몇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가수로 데뷔하는 자는 5%도 안 되며 그 중에 방송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1%를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아이돌이라는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중국은 이제 걸음마 수준인데 저렇게 심한 경쟁을 뚫고 7년간 한 길을 걸어갈 중국 가수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이돌 가수들을 기생오랍이라고 생각하는 오래전 관습을 없애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기생오랍이라고 하지 한국에서 아이돌은 전문 직업입니다. 무엇보다 심한 고질병은 베끼기입니다. 한국, 일본의 무대나 가수의 스타일, 노래의 리듬을 베끼고 유사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미 절정의 기량을 갖추고 있는 한국 아이돌의 실력을 본 전 세계인들은 이런 짝퉁 그룹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된 음원의 차트 순위를 평가하는 프로가 있나요?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고질점은 중국의 가수들은 자신들의 팬과 진심으로 소통할 만한 수단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BTS를 보세요. 그들이 각종 수상소감이나 감회를 말할 때 늘 먼저 꺼내는 말들이 아미에게 고맙다는 말입니다. 가식이 느껴지지 않는 진심이 보입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새라고 치면 팬덤은 그 뒤를 받쳐주는 거대한 숲입니다. 팬들과 여러 가지로 소통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아이돌 문화에 대해 유독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색안경을 쓰며 봅니다. 문화로 여기지 않고 저급한 문화로 보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저는 아미도 아니고 BTS 노래를 즐겨 듣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흥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혼신을 다해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을 보면 절로 라고 감탄이 나옵니다. 비틀즈 이후 최고의 팬덤을 보유한 BTS, 그 가수의 그 팬들이라고 하죠. BTS의 기량만큼 최고의 매너를 갖춘 그들이 아미라고 봅니다. BTS는 연습생 포함 가수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으며 15년 차에 처음으로 가요방송 1위를 차지합니다. 중국 가수들 중에서 13년 동안 노력할 수 있는 가수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주걸륜이 있다. 겁먹지 말자.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 주걸륜을 알까? 그나마 웨이브이가 있는데 이 팀도 한국 소속사에서 만든 그룹이니까 순수 중국이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 다음 글입니다. 그런데 BTS가 누군가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전부 멍하니 모른다고 하던데요? 설령 그 이름을 알아도 그게 쓸모가 있나요? 월드스타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다른 거 아닌가요? 이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너만 개념이 달라. 한알령의 파워가 세긴 세구만. 내가 직접 찾아봐. 7명의 멋진 소년들이 있어. 나라가 너의 눈과 귀를 막았구나. 담 너머 세상을 못 보는 내 눈을 누가 뭐라 하겠니? 방탄소녀단도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BTS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중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지. 그 이유는 다들 알지?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해. 빌보드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팀인데 그냥 그런 팀이 있다고 알면 될 거야. 다음 글입니다. 남자 아이돌 중에서 BTS급 나오기 힘듭니다. 이유는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팀도 없고 그렇게 성숙한 팀도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BTS는 유럽, 한국, 전 세계 순으로 점령했습니다. 중국 팀들은 일단 국내에서 벗어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구미, 중국 등 아미들이 없는 곳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방탄은 한국을 이미 통일하고 서서히 구미로 나가 불을 당겼죠. 방탄은 유럽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방탄이 유럽부터 나갔다고 말을 할까요? 한국에서 먼저 붐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미들은 응원법도 한국의 응원법과 떼창을 그대로 배웁니다. 나는 BTS가 처음 나왔을 때 유럽이나 미국을 휩쓸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15년을 노력했다면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어 가사로 이루어진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는 기존 한국어와 영어로 이루어진 노래와는 파급 효과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제 BTS는 한국의 아이돌이 아닌 전 세계의 아이돌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백인들이 아시아인들 중 이렇게 좋아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었을까? BTS는 이제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의 자랑 아닐까?
유럽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편견도 BTS가 서서히 깨주길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싶다. 이런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 내가 한국인이라면 BTS 노래를 1년 내내 듣고 다닐 것 같은데 마음속에 프라이드라는 단어는 기본이고. 다음 글입니다. 중국은 한국과는 다릅니다. 중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인 수준을 놓고 보면 중국의 아이돌이라 부르는 그룹들은 한국의 2성급 레벨에 불과합니다. 한류 문화, K-팝은 그들의 문화입니다. 중국이 굳이 그렇게 길을 쓰며 그들을 배울 이유가 있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의 포브스 잡지에 전 세계 유명인 100명의 아시아 사람으로는 성룡과 BTS밖에 없었습니다. BTS는 한류를 대표하고 성룡은 중국 영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세계에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들을 배울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영화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라는 사실. 그러나 글쓴이의 말대로라면 이제는 한국 영어도 배워야 하겠네요. 좀 비참해지는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K-팝이 아니라 K-팝의 노래, 댄스, 무대 수준 아닐까요? 사실 중국은 문화를 수출할 명확한 방향도 없으며 근거 없는 문화에 대한 자신이 대륙의 모든 수풀지대를 불질러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포브스에서 성룡은 39위, BTS는 43위였지. 말한 대로 방탄을 그대로 배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쓴이가 쓴 글의 요지는 방탄 같은 중국의 슈퍼스타를 만들어내자는 뜻 아닐까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차지는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이미지가 올라가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이익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탄에 힘입어 한국은 수많은 아미들의 성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성지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단군 이래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그룹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우울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들으면서 잠시 그 우울함을 잊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멤버들 모두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잘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